네, 8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 개혁 그 본격적인 장이 열렸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17명의 위원 모두 민간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발족했습니다. 발족식을 마치자마자 위원회는 곧바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오늘 발족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위원 17명 전원이 민간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평소 사법 시스템에 비판적이었던 변호사와 법학 교수,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전체 칭용이 짜여졌습니다. 현직 검사나 법무부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 개혁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 전원을 민간 위원들로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나아가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로 법무검찰개혁단을 설치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와 검찰개혁의 큰 밑그림과 줄기, 시행 방안 등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짜고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단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뒤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한인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논의하면서 룰 문제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각, 우리 국민들의 관심,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개혁 과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족식을 마친 위원회는 곧바로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어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수처 설치, 전관 예우 근절 등 법무부와 검찰개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정기회의와 필요하면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오는 11월까지 종합적인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계획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오늘 발족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17명 모두 민간 출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사들인지 몇 면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위원장은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네. 16명의 위원 가운데 변호사는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네. 김진 법무법인 지향, 네.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네. 임수빈 법무법인 서평, 허익범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이렇게 5명입니다. 네. 이어서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네. 김두식 경북대, 안진 전남대, 이윤재 아주대, 전지현 연세대, 정한중 한국외대, 차정인 부산대 교수 등 총 6명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으로 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미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이 있고요.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등 언론계도 2명이 있습니다. 네, 위원장을 포함해서 교수 출신이 7명, 변호사가 5명, 시민단체와 언론계 출신 5명 이렇게 구성된 것 같은데 우선 한인섭 위원장부터 좀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네,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던 한인섭 위원장은 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과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진보 성향 사회 참여형 법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같은 서울대 교수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또 매우 가까운 그런 사이로 알려지기도 네. 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도 또 참여정부 시절에 네. 사법과 검찰개혁 의제를 다룬 사개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런 네. 과거의 인연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위원장은 오늘 위촉식에서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서 법무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 인권보장, 국민 참여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의 취임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력이나 성향을 보면은 한인섭 위원장은 정해진 수순처럼 보이는데 오늘 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나 교수들 몇 명은 또 어떤가요?
네, 이 한마디로 개혁이라는 이 두 네. 글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의 변호사와 또 네.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모두 이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입니다. 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올해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반특권 검찰개혁 추진 단장을 맡아서 네. 이미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과 추진에 이미 발을 담궜던 전력을 갖고 있고요. 네. 김진 변호사도 민변 사무처장과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한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네. 임수빈 변호사는 이름이 좀 낯이 익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으로 있다가 MBC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PD수첩 제작진 기소 지시를 거부하고 검찰을 떠났던 그 임수빈 변호사가 맞나요? 네, 2009년이었는데요. 네. 그 임수빈 변호사가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책을 또 펴내기도 했었는데 네. 좀 공교롭다고 하면은 공교로운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의 상층부와 마찰을 빚다가 쫓겨난 이 임 변호사가 네. 지금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서평이 네. 박근혜 정권에서 쫓겨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아, 설립한 네. 또 법무법인이기도 합니다. 네. 여하튼 간에 임 변호사 이 검찰을 떠난 지 9년 만에 다시 이번에 개혁위원으로 돌아와서 친정인 네. 검찰을 다시 겨냥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가요? 일단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와 네. 차정인 부산대 교수도 민변 출신의 진보 성향의 그런 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검찰 출신 김두식 경북대 교수는 검찰을 나온 뒤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불멸의 신성가족 또 헌법의 풍경 같은 아주 유명한 그런 저서들로 네.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검찰의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해온 검찰로 치면은 내부 고발자 수준의 그런 네. 비판적인 학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뭐 시민단체나 언론계 인사들을 넣은 거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나 뭐 국민 여론을 직접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검찰로서는 위원회 검찰 입장이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사전에 원천 차단된 셈인데 관련해서 뭐 반응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단 하나같이 좀 극도로 말을 아끼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대검 네. 관계자는 이번 위촉식에 대해서 네. 위원회 위원들이 좀 진보적인 성향이라고 해도 이 네. 검찰 측의 입장을 아예 무시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는 네. 그런 좀 다소 희망 섞인 좀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뭐 개혁위가 11월까지는 최종 검찰 개혁안을 내놓고 그 전이라도 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그때그때 법무부나 검찰에 권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문무일식 셀프 개혁에 나선 검찰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생년월일 착오 등 오류나 성별 변경이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들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유들인지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에게 21년간 상습 폭행을 당해오던 A씨는 견디다 못해 딸을 데리고 도망가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이 남성은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A씨를 계속 추적해오며 괴롭혔고 A씨는 마지막 수단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이 여성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행안부가 오늘 인용 결정을 내린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모두 9건, 인용된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4건,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3건, A씨 같은 가정폭력 피해 2건 순입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 번호가 유출됐다는 관련 입증 서류를 준비해 읍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성범죄나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엔 관련 상담 내역 확인서 정도만 있어도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주민번호는 복지와 세금,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은행과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번호가 표시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지난 1968년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는 발언으로 전 국민을 경악시킨 121 북한군 침투부대 사건 이후 도입됐습니다. 주민번호엔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 지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홍준영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가습기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여론 환기 차원에서 어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것 같은데 문 대통령 발언부터 간략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폐 손상으로 평생 산소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14살 임성준 군을 포함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리고 가족 15명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만났는데요. 네. 이제 문 대통령은 어떤 위로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분들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였죠.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렇게 정부 차원의 그것도 대통령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문 대통령의 거듭되는 사과와 위로의 말에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크게 세 갈래인데요. 네.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신청을 하면 네. 60일 이내에 피해 구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네. 건강 피해 인정 및 피해 등급 등을 결정해 주는 거고요. 네. 다음은 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네.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을 지급해주는 피해자 구제 급여 부분, 네. 그리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한 피해 구제 분담금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네. 이렇게 특별법이 시행되면은 피해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것도 두 측면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기존에 일정 부분 지원을 받던 피해자들, 그리고 네. 다른 하나는 피해 신청은 했지만 정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기존에 지원을 받던 피해자들은 이 특별법의 피해자 구제, 급여 관련 조항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에 지원에서 배제됐던 피해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피해 등급을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현재 1에서 2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만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은 전체 신고 피해자의 고작 28%에 불과합니다. 네. 즉 피해 신고를 한 사람 열의 7명은 정작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건데요. 네. 특별법을 통해서 역학조사나 이제 독성 시험 같은 것들을 이제 별도의 심사를 해서 네. 이 3, 4단계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네.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추가로 들어가는 지원금 재원은 그럼 어떻게 마련을 하는 건가요? 네, 특별법에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분담금 조항이 이 재원 마련을 위한 조항인데요. 네. 이 조항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이 1,000억 원, 그리고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250억 원, 총 합해서 1,2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구제 개정의 일정 부분 정부 예산을 출연해서 피해 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기업 출연금과 정부 예산 이런 것들을 합해서 합한 금액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가습기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부 피해자나 이제 시민단체들은 네. 3, 4단계 판정 피해자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심사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 전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또 애초 법안에 있다가 삭제됐던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다시 삽입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집권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재조사를 포함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네. 우원식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 소멸시효를 연장을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고 가해 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어서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니만큼 네. 이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고 6년이 넘도록 정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도 없고 관련 특별법 제정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그게 더 참 그러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최경환 의원을 공천하면 안 된다.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같은 1인 시위를 했다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죄가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건 내용과 판결 사유를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40여 분간 1인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에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돼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해 9월 검찰은 김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투표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을 설치,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김민수 위원장에 대해 최 의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총선에서 낙선하게 하려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절반 이상이 무죄 판결을 냈고 재판부가 다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단순 지지 혹은 반대 의사 표시라며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경환 공천 반대 1인 시위에 대한 법원의 연이은 무죄 판결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정치적 의사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오늘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이고 1조 원 비자금 수표를 돈 세탁하려고 시도했다는 등 허위 또는 비방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입니다. 박찬주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오늘 박 대장의 공관과 자택,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수첩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군 검찰이 박 대장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지난 4일 박 대장 형사 입건 이후 5일 만으로 증거물 분석을 거쳐 박 대장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오늘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탈세액이 많은 데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14일 열립니다. 소송을 낸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나버린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내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민사소송법 규정은 원고의 제소로 비용을 지출한 상대방에게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하고 부당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8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